네, 안녕하세요. 뉴럴 네트워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지식을 전달해 주러 온 남찬우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다룰 내용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BAE 오토인코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디퓨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텍스트 투 이미지 방식과 이미지 투 이미지 방식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프롬프트를 이제 달리라는 그 인공지능에 입력을 했더니 이런 사진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와 봤냐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입력한 언어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연어로 된 설명을 AI에게 주면은 AI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햄버거를 먹는 고양이라는 인풋을 정확히 말하면 프롬프트를 인공지능에게 주면은 이제 인공지능은 진짜로 그 햄버거를 먹는 고양이라는 사진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미지 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주면은 그거에 맞게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텍스트 투 이미지 태스크에서는 NLP랑 CV라는 게 이제 결합이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분야는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분야인데 이제 이 햄버거를 먹는 고양이라는 텍스트를 이제 AI한테 주면은 그거를 해석을 해서 기계에 맞게 조건식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를 NLP라고 하고요. 그 조건식을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이미지를 인식을 하거나 하는 거를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제 다른 큰 이제 분야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NLP랑 컴퓨터 비전이 이제 결합이 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트레이닝 단계 그리고 딥러닝 단계에서 이제 이미지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라는 그 단계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디퓨전 기법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닝이랑 딥러닝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미지와 그거에 대한 디스크립션 쌍이 있는데 그 쌍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이 디스크립션은 어떤 이미지에 대한 설명인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사실은 사람의 눈에는 이미지로 보이지만 컴퓨터 상에서는 RGB가 0부터 255까지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 된 그 행렬 값을 이제 인공지능이 그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이미지의 디스크립션인지를 이제 인공지능이 암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제 그 특정 이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미지랑 그에 대한 설명을 학습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이미지에 본다면은 여기 바나나 번치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바나나 이미지랑 같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쌍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런 특성이면 이런 물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공간인데요. NLP를 활용을 해서 여기 바나나 번치라는 이미지의 디스크립션에서
특성을 뽑아내고 그 특성을 표현하는 축으로 이루어진 N차원 공간에 이미지를 안착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옐로우네스라는 축이랑 라운드네스라는 축이 있으면은 이제 바나나는 라운드네스는 떨어지니까 여기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 옐로우니까 이제 옐로우네스 축에서는 오른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반대로는 빨간색 풍선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네스는 떨어지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거. 이런 이제 잠재적 공간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입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그 몇 가지 N가지 특성을 이제 뽑아낸 후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이 모든 물건이랑 모든 그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그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뒤로는 그 좌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에서는 뭐 2차원, 여기서는 뭐 3차원이겠지만 실제로는 수천, 수만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게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피처, 이러한 차원이 높을수록, 이런 축이 많을수록 더 정밀한 분류가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에 정확히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 정밀하고 더 풍부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처가 많고 차원이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된다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마라고 입력을 했는데 하마랑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를 생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원을 높이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VA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렇게 특성을 뽑아내서 안착시키는 거를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압축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원본의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를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이미지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게 너무 용량도 크고 연산량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거를 이제 그 압축된 정보를 이제 그 안착을 시키면은 픽셀 공간에 비해서 잠재 공간은 48분의 1 정도로 되게 용량이 작고 이제 연산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BA라는 개념은 이제 나중에도 나올 테니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디퓨전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 세대의 이미지 생성은 간이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압도적인 신기술인 디퓨전이라는 기법으로 점차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디퓨전이라는 기법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실생활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물에다가 잉크를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근데 디퓨전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이러한 그 확산이 된 노이즈가 낀 그런 사진에서 깨끗하고 그 확산되지 않은 그 원래의 사진을 뽑아내는 거를 이제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퓨전에서는 이미지 그대로가 아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안착된 그 숫자 정보를 이제 특정 연산을 통해서 노이즈를 더해가면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숫자 정보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숫자 정보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이즈가 끼면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노이즈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무엇을 하느냐? 인공지능에게 이미지에 지금 몇 단계 노이즈가 적용되었는지를 예측을 하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이걸 이제 노이즈 프리딕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만약에 1단계 뭐 노이즈를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노이즈 프리딕터한테 줘서 이게 맞춰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이즈 프리딕터가 이제 2단계 정도 적용한 것 같은데? 라고 답변을 내놓으면 아닌데 1단계인데?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이런 거를 하는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버스 디퓨전이라는 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점점 이제 노이즈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잖아요. 리버스 디퓨전이라는 거는 노이즈가 된 정보로부터 이제 다시 그 원래의 이미지를 되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행렬 정보가 이제 노이즈 때문에 손상이 됐잖아요. 이제 노이즈 프리딕터를 그 예측기를 통해서 과연 몇 단계 노이즈가 적용이 됐는지를 예측을 하게 되고 만약에 뭐 1단계, 뭐 2단계, 3단계 노이즈가 적용이 되었다. 그럼 그만큼의 노이즈를 다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거를 하면은 점차 그 원래 이미지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초기 레이턴트 스페이스 행렬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토 인코더에서 이제 그 디코딩 과정에서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그 원래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다 보면은 이제 점차 이제 원래 이미지로 이제 바뀌어가고 되는데 근데 이제 조건 없이 이미지가 생성이 되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없애는 거는 딱히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컨디셔닝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프롬프트로 입력된 정보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디셔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까 햄버거를 먹는 고양이라는 거를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NLP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제 토큰라이저, 뭐 인베딩 이런 과정을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 텍스트 트랜스포머라는 그 모듈에서 이제 여기 입력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건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조건식으로 변화를 해서 이 노이즈 프리딕터하게 이제 주게 되는데요. 이제 노이즈 프리딕터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그 하는 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잠재 공간에 이런 랜덤 텐서를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재 공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인데 거기서 그냥 무작위 행렬을 그냥 무작위 공간을 하나 그냥 생성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재 공간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그 랜덤 텐서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랜덤 값을 가지니까 처음에는 노이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던 이 텐서는 노이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지만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텍스트를 주게 되면 현재 그 노이즈만 있는 사진에서 프롬프트로 들어온 텍스트에 맞는 그림을 생성하려면 과연 지금 몇 단계 노이즈인가 그거를 노이즈 프리딕터가 예측을 합니다. 지금 노이즈밖에 없는 의미 없는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햄버거를 먹는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과연 지금 몇 단계 노이즈가 적용이 된 거냐 이거를 노이즈 프리딕터가 예측을 하고 이제 그게 나오면은 이제 그 현재 그 레이턴트 이미지에 아이고, 현재 레이턴트 이미지에서 예측한 노이즈만큼 제거를 시킵니다. 근데 이 제거시킨 노이즈가 지금 햄버거를 먹는 고양이를 만들기 위한 그 노이즈를 제거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 잠재 공간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예측한 노이즈를 현재 이제 노이즈가 낀 상태에서 이제 제거를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샘플링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정해진 횟수 동안 반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뭐 20회라든지 30회라든지 이렇게 샘플링 과정을 계속 반복을 시키면
이제 마지막 샘플링이 끝나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BA 디코더가 여기 있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행렬 정보를 통해서 이제 디코딩을 하면서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래 입력된 이미지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시켰는지와는 상관없이 노이즈 프리딕터가 어쨌든 그 계속 노이즈를 제거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새로운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셀로 이루어진 최종 이미지를 이 디코더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 샘플링 단계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이즈가 많이 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점차 샘플링에서 이렇게 노이즈를 조금씩 조금씩 제거를 하다 보면은 목적에 맞게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이즈 스케줄이라는 게 나오는데 각 샘플링 단계에서 예상되는 노이즈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노이즈 스케줄을 직접 정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노이즈를 더 많이 빼고 2단계에서도 좀 더 많이 빼고 3단계부터 좀 적게 노이즈를 제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스스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얼마나 뺄 것인지 이제 각 단계마다 얼마나 뺄 것인지를 이제 스스로 정의하는 거를 노이즈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방식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풋 이미지를 이런 사과 이미지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VA 인코더에 입력으로 넣으면서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 행렬 정보를 이렇게 위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원래 있던 이제 사과로부터 만들었던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행렬 정보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점차 이제 노이즈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하게 돼요. 근데 아예 다 완전히 노이즈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게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완전히 노이즈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로 이제 사과 비슷한 그림을 뽑으려는 게 목적인데 완전히 노이즈를 만들어 버리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정보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무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디노이징 스트렝스라고 0으로 설정을 하면은 아예 노이즈를 추가를 안 하고요. 1로 설정을 하면은 완전히 랜덤 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적당히 노이즈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씌우게 되는데 그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노이즈를 적게 만들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노이즈를 더 많이 끼기 때문에 그 원래 이미지에서 거리가 먼 다른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대로 이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아까 그 노이즈 추가해서 이렇게 되면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또 입력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꿀 건지 이런 식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으면 여기서 아까와 똑같이 이제 노이즈 얼마나 몇 단계냐 그거를 예측을 시켜서 이제 현재 이미지에서 예측된 노이즈만큼 제거를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샘플링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n회 반복을 하면은 이제 BA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뽑아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과랑 비슷한 모양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랑 이미지 투 이미지의 차이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텍스트 투 이미지는 완전히 랜덤 텐서에서 이제 텍스트만을 기반으로 디노이징을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이미지랑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으로 주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함으로써 그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이제 디노이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연구하면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네, 참고 문헌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AI에 대항하는 기술 하나를 전해주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